이번에는 이런 자아분화에 척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아분화 척도로 나는 과연 어떤 상태인가 알아볼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사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나는 옳아요. 기본적으로 나는 틀린 게 없어요. 그냥 나는 내 자신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인간의 그 행동을 관찰해 보면 그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어떤 하나에 이렇게 매몰되면서 다른 것들을 감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한 문제의 특정한 면만 과장되게 중요한 것으로 간주하고 그것이 전부인 양 그렇게 설명되기도 합니다. 어떤 한 사건에 대해서 적절한 정보가 결여되면 아주 협의에 편협함만이 남을 수 있겠는데요. 이 시간에는 내가 얼마나 개별성과 연합성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자아분화 척도를 통해서 우리가 분화 정도를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죠. 이것이야말로 나의 존재에 대한 편협함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에게 설명했듯이 자아분화는 보웬의 가책체계의 일환에서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분화는 자아 형성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지적 체계가 정서 체계를 잘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개념이죠. 자아분화 척도는 개인이 원가족으로부터 분리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화 수준이 낮으면 가족 구성원들과 정서적으로 이렇게 얽혀 있고 다른 가족에게 의존적이며 다른 가족의 요구에 과도하게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감정에 따라서 결정하고 움직이기 쉬우며 이성적인 사고보다는 감정이 정서체계에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죠. 분화 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과 친밀하게 정서적인 접촉을 유지하면서도 독립성과 자아 정체감을 잘 유지하며 다른 사람의 요구에 그렇게 심하게 휘둘리지 않고 가정의 조화를 위해서 자기를 과도하게 희생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다음에는 자아 분화 정도를 척도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웬의 분화 척도는요, 4개의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0에서 25, 25에서 50, 50에서 75, 75에서 100 이렇게 4범주로 나누고 각 범주에 속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특성을 갖는지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특정 범위 중에서 예를 들면 0에서 25 여기에서도 상위에 속하는지 하위에 속하는지 그런 것들도 정의를 내렸는데요. 지금도 이렇게 잘 분석되어 있지만 앞으로 후속 연구를 통해서 기본 수준들 간에 지금보다 더 정확한 구분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더 세분화해서 개인의 분화 정도를 알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제가 분화 척도를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낮은 분화 수준은 0에서 25인데요. 이것은 융합이란 건 뭐냐면 감정이 감정으로 얽히는 거예요. 융합의 정도가 심합니다. 주변 사람의 감정이나 반응에 민감하고 의존적이죠. 그리고 긴장, 불안, 스트레스 상황에 적응을 못하며 타인에게 매우 심한 정서적인 애착을 보입니다. 또한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지 못할 때는 기다리지 못하고 매우 불안해하고 초조해하죠. 그리고 관계 체계에 만족을 하지 못하고 불신이 생기는 경우에는 신체적, 정신적 질병과 사회적인 역기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다음은 낮은 자아 분화 수준입니다. 25에서 50인데요. 이 분화 수준에서는 융합의 정도가 0에서 25 그때보다 심하지는 않지만 자아 정체감이 낮습니다.
자기 신념은 있지만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영향을 쉽게 받고 쉽사리 변화합니다. 관계 지향적이고 대부분 에너지를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데 사용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치를 다른 사람의 평가와 인정에 의존하죠.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가 자신의 가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남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지? 남이 나를 어떻게 보지? 이런 거에 의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 체계가 균형을 잃을 때는 우울증, 그리고 행동과 성격 장애 등 정서적 장애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다음은 높은 자아 분화 수준입니다. 50에서 75, 이 사이인데요. 정서적 체계와 지적 체계 사이에 충분하게 분화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자율적이며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하죠. 그리고 지적 체계가 충분히 발전하여서 불안이 증가할 때도 정서적인 체계에 의해서 지배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자기를 지키고 또 기능을 잘 합니다. 주어진 역할을 잘 수행하며 폭넓은 사회 환경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습니다. 아주 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때로 심리적으로 엮이는 현상을 보일 수는 있지만 회복도 아주 빠릅니다. 이번에는 가장 높은 자아 분화 수준 75에서 100입니다. 자아 분화 수준이 아주 높은 상태죠. 거의 완전한 성숙함을 나타내고 높은 수준의 독립성을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친근한 정서적 관계를 맺으면서도 확고한 자아 정체성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자신과 타인의 신념과 가치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며 목표 지향적인 삶을 살지요. 지금까지 여러분은 보웬의 가족체계 이론과 가족 시스템 이론에서의 인간의 정서체계, 감정체계, 지적체계의 이해, 또 자아분화의 척도를 알아보았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그저 밀착해서 지내는 것이 가족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은 개별성을 배웠고 연합성을 배웠고 대응력을 배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시야가 열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이나 지인으로 인해서 관계 상실을 겪었던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이런 내용들을 적용해서 치유와 성장을 가져다 주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죠. 상실을 통해 성장하는 여러분이 아름답습니다.